안녕하십니까. 툭불TV 시작합니다.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또 강행 단독 처리한 법안이 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라는 법인데요. 그런데 이 법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 의원들이 다 퇴장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는데요. 이게 정말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정치 정책 분야에 총괄을 하시는 우리 디지털 서비스의 이재찬 국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게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저 대학생들 학자금 이자를 깎아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뭐 어려운 학생들 도와준다는 그런 취지 예. 자체가 뭐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긴 어렵고요. 예. 다만 민주당이 그 단독 처리한 법안을 보면 연소득 1억 원 정도 되는 가정의 대학생들도 그 대출 이자를 안 내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건 좀 지나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은 이 대학생으로서 대출을 받은 사람만 수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대학을 안 가는 청년도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특수 목적고 가가지고 나는 현업에 일찍 들어가겠다 하는 지금 그 청년들은 안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예. 그런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는 거죠. 예, 법안이라는 건 일반적인 그런 상식에 근거해서 예, 예.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건 예. 뭐 당연히 예. 그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만 해당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예. 당연히 이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요. 예. 그리고 특히 그 대학생들이 이제 직업을 갖게 되면 곧바로 이제 갚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갚게 돼 있어요. 이거 월급을 탈 때. 그렇죠. 예. 본격적인 소득이 생길 때 이제 갚게 돼 있어서 예. 그러니까 그 기간 자체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취지 자체가 뭐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면 자, 민주당이 왜 이런 무리한 법을 추진하는 겁니까? 그래서 청년층으로부터 요즘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주에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보면 좀 떨어졌죠. 예, 갤럽 조사에 따르면 예. 20, 30대 지지율이 뭐 한 10% 정도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저 20대 같은 경우는 그냥 12% 포인트 떨어졌고요. 30대는 한 9% 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예. 그 굉장히 많이 그 낙폭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정도면. 그죠. 뭐 당연히 이제 그 대학생 표 뭐 이런 걸 겨냥했다고 보이는데요. 예. 예, 뭐 요즘에 그 표를 겨냥한 그런 예. 포퓰리즘 법안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지금 김남국 코인 사태로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7일 민주당이 뭐 밀려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지금 김남국 사태를 시선을 돌리기 위한 법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예. 민주당이 예. 상당 기간 그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죠. 예. 그 때문에 저 지도부에 대한 비명계 성토가 이어졌고요. 예.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 그런 사퇴론까지 제기됐어요. 예. 그런 압박이 이제 거세지면서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어쩔 수 없이 그 윤리에 제소한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제소한다고 해서 뭐 제명 조치나 이런 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제까지 13대 이후에 국회에서 그 윤리특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제명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 그리고 그 윤리특위의 그 징계가 너무 무르다 이런 주장은 엄청 있었거든요. 그런 뭐 지적은 윤리특위가 있으나마나하다. 그래 뭐 네. 유명무실하다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많이 나왔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유명무실합니다. 예, 예. 제 기능 뭐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수십 건이 뭐 접수돼도 논의조차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현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예. 하여튼 김남국 코인 사태의 윤리 제소, 그것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특히 코인
투자 인구의 한 500, 한 50, 6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20, 30대래요. MZ세대인데 MZ세대가 더더욱 이 김남국 세대에 대해서 실망이 크니까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청년층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다가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국회 뭐 본회의에 상정이 되겠죠. 뭐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걸로 봐서는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 의석 자체가 170석을 그렇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원하면 그렇죠. 그 법안 통과는 뭐 저 식은 죽 먹기고요. 예. 그 국회에서 저 헌법 빼놓고는 민주당이 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이 간호법을 어제 이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것도 만약 통과될 경우 행정부로 넘어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하게 된다면 세 번째예요, 사실. 네. 자 이거 그러면은 이게 뭐 거부권 대통령이야 이렇게 또 비난할 수 있거든요. 타협의 여지 그런 건 전혀 없나요? 타협의 여지는 없고요. 예. 요새 뭐 저 각 당에서 당내 의원들조차 서로 뭐 계파가 다르면 밥도 안 먹는 세상에 글쎄 말이에요. 뭐 여야 타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저 민주당은 예. 그 170석 의석을 앞세워서 계속 그 입법 독주를 하고 있고 뭐 국민의힘은 말은 많지만 실제로 그 국회에서는 뭐 식물 정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죠. 그 민주당 비판하는 거 외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예. 국민의힘이 방어를 못 하니까 결국은 뭐 그게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MB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예. 그 2008년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2008년에 광우병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광우병 사태 때 저 MB가 끝까지 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라는 야당과 시민단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텼어요. 예. 그때와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전체적으로 기조로 보면. 그런데 재밌는 거는 수십만 집회 뭐 반대 시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결국 이제 미국에 신뢰를 받게 됩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었는데요. 예. 그 면밀히 그걸 살폈다고 그래요. 예. 그 MB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걸 살폈는데 끝까지 이제 그걸 지켰네요. MB가.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니까 뭐 나중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저 MB 대통령한테 내 친구라는 진정한 내 네. 친구.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무한 신뢰를 보냈고 네. 그것이 굉장한 성과로 나중에 이어집니다. 한미 관계가 시절에 굉장히 좋았죠. 그때는. 그렇죠. 신뢰가 이제 굳건해지면서 2010년에 서울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해관보 정상회담이 열려요. 이건 이건 우리 정부가 뛰어서 유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솔직히 말해서 기지가 있었죠.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미국이 사실상 우리나라를 찍어서 그걸 해준 거예요. 그 두 나라가 실제 그 저 유치 가능성이 높은 나라였는데 뭐 프랑스는 싫어서 안 주는 거고 경쟁자인 중국을 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논란이 있었어요. 미국과 갈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결국 그 MB의 소신 행보가 엄청난 그 외교적 성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뭐 그런 걸 따라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뚝심 때문인지 최근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랐어요. 예, 그간 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네. 27%까지 떨어졌었어요. 예. 근데 최근에 뭐 3주 연속 상승하면서 이제는 각종 여론조사 보면 뭐 30한 5, 6%에서 40% 넘는 42%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예. 최근에도 뭐 평균적으로 한 36, 7%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교적 성과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저 워싱턴 선언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시다 일본 총리의 유감 표명 이런 걸로 이제 연결되면서 뭐 야당은 강력히 비판하고 있지만 그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맞습니다.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결단이 맞긴 맞네 하는 쪽으로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여튼 그런데 윤 대통령의 이런 지지율 좀 오르고 그러니까 그걸 시기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 17일 박광원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2번씩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박광원 원내대표가.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치는 예. 정치는 그런 겁니다. 그 남 탓하지 않으면 내 탓으로 오니까 당연히 뭐 저 윤 대통령은 심각한 직역 갈등을 일으켜서 이제 그걸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국민 건강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그게 우선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유로 이제 거부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저 박광원 원내대표도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거죠. 예. 그게 오늘날 뭐 정치 현실이고요. 예. 앞으로도 뭐 별로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 정부 1년간 정부 입법 중요한 정부 입법이 144건이 발의됐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 중에 처리된 게 지금 36건에 불과해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1년간 62%가 처리됐더라고요. 이거 비교해 보면 야, 엄청 차이 나네.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입법 폭주 이렇게 이제 비판하지만 뭐 그게 현실인 거고요.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지만 이 숫자 자체가 이제 그 국회가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대결 정치로 치닫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이국장님도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뭐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우리가 희망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내년 4월 10일 22대 총선 전까지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뭐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네. 네.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결국 그 여당이 잘해서 내년에 그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저 윤 대통령은 뭐 2년 된 상황에서 식물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 않습니까? 뭐 예, 내년까지 민주당이 개과천선해서 뭐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글쎄 말이야. 그 민주당은 그리고 그 이렇게 이제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그런 법안들을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예, 예. 그 윤 대통령이 이제 한 번 더 하면 이제 3번이고 다시 하면 4번입니다. 그러면요. 그 거부권 프레임에 갇힙니다. 예?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이다 이런 거부권 프레임에 갇히면 굉장히 그 지지율에도 영향 미치고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보다는 그 형식에 집중하는 거죠. 국민들 그렇죠. 시선이. 그렇게 이제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그 윤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러면 민주당은 왜 밀어붙이느냐? 그 법안들을 그 곰곰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결국 뭐 농민단체들 농민단체를 뭐, 예. 그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꽤 많은 단체들은 뭐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그런 거고요. 간호법도 간호법 마찬가지죠. 개정안도 마찬가지죠. 그 뭐 간호사가 전국적으로 이제 한 50만 명 뭐 이상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표를 겨냥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대학생 표 아니면 젊은 층의 표. 민주당이 또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이제 뭐 있습니까, 또?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게 노란봉투법.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이런 것도 이제 네. 그 노조를 결집시키는 뭐 그런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결국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한편으로 그 대통령은 이제 그 거부권만 행사하는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이런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이고 지금 갑갑한 우리 전국을 우리 이국장님이 잘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어제 또 이제 강행 처리가 돼가지고 이제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법안 핑퐁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하여튼 좀 갑갑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툭불TV 오늘 마치겠습니다.